9월 4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15% 하락한 2580.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76% 하락한 731.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 셀루메드, 제닉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한 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품절주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의 8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5개월 연속 위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9.5%로 마감했으며 테슬라가 마이너스 1.64%, 알파벳은 마이너스 3.6%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 조사와 관련한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엔비디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장의 침체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며 코스피와 코스닥도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번의 급락장보다는 하락폭이 적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라섬유와 코데즈 컴바인 등의 품절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품절주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쉽게 상승하며 주로 하락장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블랙먼데이 때는 주로 방산과 에너지 등의 전쟁 관련주들이 부각된 바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 최근 많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품절주들이 강하게 반등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셀루메드는 어제 주사제형 PV 식재 신제품인 셀루덤 필 개발을 완료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셀루덤 필 개발 완료에 이어 셀루덤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인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셀루메드는 셀루덤 필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되면서 셀루덤젠 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셀루덤젠 개발 완료 시기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닉은 최근 연이어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제닉이 아마존닷컴에 진출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해외 진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플루토스는 어제도 별다른 호재 없이 22%의 급등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특징주가 붙어주었습니다. 이어서 한전산업을 비롯한 일부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번 달에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자 방한했다며 체코로서는 한국과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체코 측의 반응을 보며 원전 수주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된 모습인데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한전산업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한편 빛과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빛과전자는 최근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의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핑거를 비롯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이번 달에 재개된다는 내용의 단독기사가 전해진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어제 장마감 후에는 증권사들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의 단독기사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일부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시너지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뉴로바이오젠이 비만 치료제 티솔라질린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로바이오젠은 강북 삼성병원을 포함한 3군데 병원에서 비만 적응증에 대한 임상 이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ES큐브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내용의 특징주가 붙으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ES큐브는 텐트 및 아웃도어 용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가의 전문가용 및 오토 캠핑용 텐트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I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CI테크의 신제품인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이 호평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편 카티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카티스는 지난 5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샤페로는 미국 식품의 약국 산하의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아토피 치료제인 누겔의 다음 단계 용량 증명 및 임상시험을 지속하라는 공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샤페로는 내년부터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임상 이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코아스는 바이오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잇고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코아스는 9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주 총회에서 바이오 관련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관련 인사들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